그래서 우리가 주간 테스트 낼 때는 무버 클리닉 쓰는 그 교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에서 해당 단원에 맞는 문제들을 제가 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업 잘 듣고 복습 열심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낼 거니까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단어 테스트 하고 수업 시간에 한 내용 복습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업 한 번이 원장님 독해 수업이 들어가 있죠. 그거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내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안 낼 거예요. 난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일단 원장님 뭐 복습 테스트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주간 테스트 어떻게 되냐고. 하지 마시라 그럴까. 일단 그러고 책 내용 한번 진행해 봅시다. 교재를 못 받았구나. 어쩐지. 그럼 하나가 남았을 것 같은데 안 남았어요. 같이 하면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뭐야, 너 벌써 죽었어. 봅시다. 우리 앞부분은 기초 부분인데 이거 화질이 개똥망이네. 얘 작년에는 안 이러지 않았냐? 정연아? 화질이?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좀 구려진 것 같죠 이거? 할 수가 없네. 일단 더워라. 히터는 나오지 않는 거지. 그죠? 오늘 더워요? 에어컨 좀 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버텨보다가 더우면 심지어 목소리를 두르고 있는데도 살아있다고? 굉장한데? 오씨. 잠바를 입고 있고 이 간극 뭐지? 반팔을 선풍기 틀고 있는 자와 헤딩을 입고 있는 자가 한 교실에 있어요. 봅시다. 얘는 대충 읽고 넘어갈게요. 구하고 절인데요. 우리 반의 레벨에서 구하고 절 정도는 읽고 넘어가 상관없죠. 구나 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맨 첫 페이지에요. 첫 페이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뒤맘대로 막 책을 넘어갔군요. 죄송해요. 첫 페이지 볼게요. 주부, 술부, 죄송합니다.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술부에서, 이거 목소리야. 수일자는 서술어잖아요. 근데 국어에서, 뭐 이런 거 안 써도 괜찮은데. 국어에서 서술어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형용사, 동사. 그죠? 근데 영어는 서술어 이퀄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차피 이 술어 혹은 서술어라는 개념과 동사가 그냥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그래서 술부라고도 하고 동사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가보다. He, George, Jack, and I 이런 애들이 주어 부분이고 요 뒤에 관계사절 that 등이 달라붙게 되면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에 해당하게 되겠죠. 진짜 안 보이겠구나. 차라리 이게 낫냐? 비슷하긴 해. 그럼 올려버린 김에 그냥 올리는 거야. 다시 네가 안 보여요? 오! 그렇군요. 강의실을 바꿔달라 해볼게요. 혹시 빈 강의실이 있으면. 그래서 주어 부분은 말 그대로 서술어 앞부분까지를 우리가 주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끊어읽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 주어가 짧으면 주어하고 동사까지 묶어서 한번 끊고 주어 부분이 조금 길어지면 주어 부분까지 끊고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하나하나씩 조금 뜯어 봅시다. 입안에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죠. 보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부사? 이러는 아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형용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이러는 애들은 없잖아요, 입안은. 그쵸? 그래서,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문장의 성분이고, 보어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얘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요렇게 나뉠 수 있는 거고, 목적어도 두 개로 나누자면 간목, 직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식 동사에서는. 일단,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은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 결국은 다 뭐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동사죠. 그래서, 동사 이퀄 서술어니까요.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명사죠.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보통 요 목적어의 정의를 조금 기억해 놓읍시다. 목적어 하면 을이라고 하지 말고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동사가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라고 하면 주로 말하다 같은 동사의 경우에 말하는 대상, 즉 사람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say의 목적어 같은 경우는 대절, 말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목적어라는 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혹은 동사의 내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및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어구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냥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을 하는 거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대신하니까 가능하고, 명사구의 목적어 대표적인 게 왓절이죠. 왓절과 같은 의문사절이나 의문사 투부정사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명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명사절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 대표적인 게 대절과 이프절, 외덜절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잠깐이라는데 수요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다. 네, 그렇군요.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동사구도 잠깐 있는데 이거 어차피 뒤에 동사 파트에서 꽤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읽고 훅훅 넘어가자고요. 일단 보어인데요. 보어란 주어나 목적어의 성질, 상태 등을 보충 설명해 주는 요소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얘를 쪼개서 보면요. 주격 보어는 뭐예요? 주어의 성질, 상태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주격 보어죠. 근데 그러고 나면 보어라는 건 정의가 뭐랑 되게 흡사해지냐면 동사하고 되게 흡사해져요. 동사의 정의는 뭘까요? 주어의 행위, 동작, 상태, 성질을 설명하는 게 동사죠. 근데 주격 부어는 뭐예요?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해 준대요. 행위, 동작 빼고는 동사하고 똑같아졌네. 그죠? 그러니 결국은 이 보어라는 녀석은 보충 설명하는 대상과 맺는 관계가 주어랑 되게 비슷한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쓰는 예문인데 주격 보어를 얘기할 때 항상 쓰는 예문, 앞으로 영원히 쓸 거예요. 이 문장을 구조를 보자면 주어와 이형식 동사인 비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형용사 해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이야기를 할 때 이만큼만 얘기해 본다고 칩시다. I am, 나는 다 어쩌라고죠? 아무것도 주어에 대해서 서술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고자 새끼가 영어를 합니다. I happy. 뭐라고 알아들어요? 기분 좋은가 보다 다 알아듣잖아요. 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주어에 대한 서술을 거의 전적으로 뭐가 담당하고 있다? 보어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보어 중에서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역할을, 형용사가 자리하고 있는 보어는,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는 항상 보충 설명하는 대상과 사실상 주술 관계를 이룹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와 같은 관계다라는 이야기. 그쵸? 그게 보어의 일반적인 특성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 상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문장 형식 동사의 종류할 때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보어의 특징은 일단 명사와 형용사가 어디 갔니? 명사 어디 갔어? 명사 상당 없고 내지는 형용사 상당 없고 다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그럼 I am happy랑 다르게 I am Tom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어때요? 얘는 고유명사긴 하지만 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명사로서의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대상과 동일관계, 이퀄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 문장에서 지칭하는 얘가 얘하고 같은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식어는요, modifier이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애들이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덩어리이거나 아니면 동사 혹은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구 혹은 부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어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구와 절 봅시다. 구는 단어 2개 이상 모여 있는데 주어 동사 포함하지 않고 있구나.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라고 하겠죠. 넘어갑시다. 어차피 여기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영단원 같은 느낌이라서 머릿말 같은 느낌이라. 절은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는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사절, 형용사절, 마찬가지로 부사절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명사절 중에서 얘가 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명사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 명사절은 단수 취급한다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절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들이죠. 그래서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있구나. 그리고 부사절은 뒤에서 부사 파트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을 부사가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부사든 부사절이든 부사구든 부사라는 녀석이 의미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조금 기억해 놓으시는 건 앞으로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장소, 이유, 목적, 결과, 방법, 원인, 이런 애들, 조건. 그래서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이 부사구나. 물론 이거 이외에도 정도, 양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주로 얘네들이 다 뭐냐면 접속사가 딸려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의 종류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에서 부사절이 의미하는 바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입에서 툭툭 나올 수 있게 한 5-6가지 이상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의 종류는 우리 의문문 만들기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죠? 넘어갑시다. 간접 의문문은 어차피 명사절 할 때 우리가 상세하게 할 거고, 예의 넘어가자. 그리고 문장 형식 동사 파트로 가볼게요. 9페이지. 아우, 뭐 같아. 잠깐 마이크 좀 갖고 올게요. 지금?
뜨거운 바람을 아닌 거. 추워? 어차피 실장 오빠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목 아프다. 일단 일형식인데요. 첫 번째 문장 형식에서 일형식 문장인데 동사의 종류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메모할 공간이 주로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우리 앞 페이지에다가 여기 조금 빈 공간 있잖아요. 앞쪽에 우리 동사의 종류 좀 메모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어차피 문장 형식이라는 건 동사 때문에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직선이 없다. 여기 새끼야? 선. 응? 이게 왜 이러지? 됐다. 아이가 버벅거리네요. 구상을 해보자. 됐다. 이 정도에서 멈추고, 우리 많이 했을 거예요.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고,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보어가 있고 보어가 없고 있고 순서로 할 걸 그랬다. 멍청이. 그러면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는 문장, 요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형식 동사라고 부르죠. 주어, 동사, 끝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은 얘는 불완전 동사라고 부르고,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을 그 자체로 완전히 의미 전달한다 해서 완전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는 동사, 얘네들을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몇 형식 동사인 거예요? 일형식 동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가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갈까? 일형식 동사, 그 다음에는 목적어는 필요 없어요. 자동사예요. 근데 보어가 필요해요.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목적어는 필요 없고 보어는 필요로 하는 문장 구조,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의 문장 구조를 갖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뭐 썼던 대로 일체 쓰자면 완전 자동사는 주어, 동사, 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서 목적어가 필요 있는 애들, 목적어는 필요한데 보어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고, 얘 문장 구조는 보어는 필요 없고 목적어만 있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삼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필요한 애들,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해요. 그러면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네, 얘는. 그래서 얘가 오형식의 동사인 거죠. 목적어 뒤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있는 오형식 동사, 오형식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1, 2, 3, 5 썼네요. 그럼 굳이 하나가 빠졌어요. 사형식이 빠졌잖아요. 그럼 사형식 동사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굳이 범주를 넣어놓자면
그쵸? 완전 타동사의 범주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수여동사를 적어 놓읍시다. 수여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죠.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의 형태를 갖는 애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동사의 분류 체계죠. 5형식으로 문장을 나누는 분류 체계. 가 되겠고, 일단 쓰실 거 쓰시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그러면 가봅시다.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일형식 문형이라고 쓰여 있네요. 문장의 형태라는 이야기죠. 문장의 형식 혹은 형태. 그래서 주어, 완전 자동사, 주어는 땡땡땡 하다 라는 거고요. 완전 자동사라는 건 동사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보어가 필요하지 않다. 즉 목적어도 보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일형식 동사의 종류들이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형식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적어 봅시다. 일형식 동사의 종류라고 해서 그리고 글씨를 화질이 구려갖고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형식 동사라는 건 일단 가장 간단한 개념화를 시켜보자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제일 간단한 문장 형태잖아요. 일형식은 주어 동사 끝. 동사도 가장 간단한 동사들을 대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되게 쉬운 동사들이다 혹은 본질적인 동사들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맨날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왕래 발착 동사라고 부르는 동사 종류가 있어요. 네, 이제 한자랑 안 친한 양반들이라서 와닿지가 않죠. 왕래가 발을 착 올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죄송합니다. 네, 서 있었으면 심지어 발도 올렸을 거예요. 이거 갈왕 올래 펼발 붙을 착이요.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다, 고, 오다, come, 출발하다, 그다음에 arrive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형식 동사들의 대표들은 주로 되게 쉬운 동사들이에요. 인간이나 뭐 동물의 기본적 행위에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일단 사람으로 쳐봅시다.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울어요. 그죠? 울다. 근데 태어났으니까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겠죠? 요걸 빼먹었네요.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겠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언젠가 죽겠죠? 그리고 애기들 일단 계속 울다가 집에 가서 이제 얼마쯤 되면 뭐 할까요? 애기들이 이제 그죠? 오씨 야 울다 바로 걸으면 너무 빠르잖아. 보통 뭐예요? 걷기 전에 그죠? 기죠? crawl 이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기다 보면 뭐예요? 일어나서 앉죠? 그리고 애들이 되게 진도가 빠르구만. 자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뭐하니 이제 서야지. 서야 걷지. 스탠드요. 그리고 이제 걷고 뛰고 요런 무수히 많은 동사들이 일단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요런 애들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 이 보통 일형식 동사들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존재나 구성에 관련된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존재하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존재하다. 그렇죠? exist. 그 다음에 존재에 관련된 동사로 비동사도 많이 쓰죠. 그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lie도 있어요. 눕다의 lie가 lie on, lie at, lie in 등등으로 전치사와 결부돼서 어디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도 사용되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겹치기도 해요. stand가 서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존재하다라는 말도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구성에 관련된 동사들은 뭐가 있냐면 consist of 이런 애 있죠. 얘는 사실 문법책에서나 내신에서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동사죠. 뭐뭐로 이루어지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그리고 얘랑 관련된 유사 표현은 be composed of나, 물론 여긴 수동문입니다만, 혹은 be comprised of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comprise는 조금 특이한 동사예요. 이렇게 be comprised of라고 쓰기도 하고, 얘 consist처럼 자동사로 쓰여서 comprise of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능동 형태로 쓰면 1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수동 형태로 쓰면 3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랑 유사한 표현들 be made up of 이런 애들도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정도로 1형식 동사들 카테고리 시켜주면 되겠네요. 요거 이외에도 또 뭐 있어요? 자연현상에 관련된 동사 떠오르다, rise나 비 내리다, rain 뭐 이런 애들이 보통 1형식 동사들이 되죠. 뭐 맞았을까요? 조항에 쓴 거. 자연현상에 관련된 동사, 그래서 rise나 set, rain, snow 등등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조그만 핸드북 있잖아요. 여기에 이 책은 어떤 개념으로 쓰시면 되냐면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애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닫아 버려. 자동 회전 모드인가? 돌았냐고. 아까 분명 가만히 잘 있었는데? 어딨어? 나 진짜 짜증나네 이거. 이 새끼야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약하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도 같이 다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핸드북 보시면 1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 의미에 유의해야 되는 완전 자동사 요런 애들이라거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자동사가 전치사를 동반하면 마치 타동사처럼 사용된다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말하자면 수거처럼 사용되는 애들이니까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복습하실 때 내용은 여러분들 수준이 뭐 이런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조금 암기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읽어가 봅시다. 의미에 유의해야 될 완전 자동사 pay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 쓰이면 지불하다, 청산하다, 자동사로 쓰이면 보답하다, 수지가 맞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my effort paid 이렇게 사용해요. 내 노력이 나에게 보답을 했어, 성과를 냈어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얘기고요. 뭐 B가 자동사로 쓰이면 존재하다, 있다라는 건 아실 거고, do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 편리하다, 알맞다 이런 의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겠네요. work는 일형식일 때는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 이런 의미. 그리고 3번에 there is, there are 존재 구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뭐냐면 요 쉬었다 합시다. 그치? 이거요? 이거 뭐 원장님 그런데 숙제 미리 준다 그러시던데? 고3 문제 풀어오기? 6문제. 이거 대충 덮고 넘겨. 모자라면 고3 문제 풀어오라는 줄. 앞으로 이거 잠깐만, 얘는 교재가 뭘로 되겠냐? 하나가 없어요? 여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넘겨줄래? 전달. 이게 3학년 건가 2학년 건가? 고2 독해 문제들이구나. 고2 독해인데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네. 그렇군요. 이거 봅시다. 우리 다시. 얘는 뭐 6개 풀어오면 원장님이 이제 해설해 주신대요. 별 말씀은 안 하셨고. 그렇군요. 봅시다. 여기요. There is, there are 존재 구문.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얘는 장소 부사구 도치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치는 우리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도치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나오는 도치가 부사구 도치예요. 근데 여기 대표적인 애가 there 존재 구문 같은 형태고, 형태는 뭐냐면 주로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 혹은 부사구가 문두에 나오고, 그리고 이 뒤에 사용되는 동사가 일형식 동사일 경우에 동사와 주어와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there 구문이 아니라 요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here, 얘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잖아요. 부사 comes the bus, 동사 주어의 형태. 요런 애들이 이제 장소부사구의 도치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주로 자주 쓰이고 빈번하게 쓰이는 형태의 도치문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비동사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존재하다, 있다. 아까 일형식의 의미로 사용된 비동사다라는 거죠. 별로 없는데.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형식 동사인데요. 종류는 잘 나열되어 있네. 일단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인데요. 여기서는 요 주격 보어가 왜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되겠죠. 불완전 자동사라는 건 동사만으로 완전한 표현이 불가능한 동사라는 이야기고, 즉 이형식 동사는 동사가 동사구실을 잘 못하는 문장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is 마침표 어쩌라고, 그는 다. 여기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올 수 있잖아요. 멍청이다, 똑똑하다, 의사다, 판사다, 내 친구다, 엄마다, 아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문장의 내용이 전달이 전혀 되지 않고, 혹은 방금 이야기한 건 명사 덩어리고 상태를 이야기하면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등등의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즉 동사가 동사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주어를 사실상 서술해주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거다라는 게 이형식 동사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리고 보어의 종류는 명사가 있을 수 있고 형용사가 있을 수 있고, 예문 볼까요? He's a soldier.
그는 군인이에요. 이 경우에는 뭐야? 얘와 얘가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보어의 경우는 주어와 보어가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he's gloomy. 얘가 우울해요. 근데 얘가 항상 이런 상태면 얘는 어디 아픈 거죠. 그죠? 뭐 여기 이 자리에 해피가 들어갔어도 맨날 쳐웃고 있으면 조증이잖아요. 그죠?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 아닌 거고, 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주격 보어가 화살표를 하면 수식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얘를 서술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서술어처럼. 이게 형용사 보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보어는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주어 혹은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를 사실상 서술한다 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어로 사용되는 형용사를 형용사의 용법 중에서 무슨 용법이라고 불러요? 혹시 아시나요? 형용사의 용법은 제한용법 혹은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라고 하죠. 서술용법 혹은 서술적 용법. 그래서 형용사의 용법 중에서 서술적 용법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어라는 거는 보충 설명하는 대상, 즉 주어나 목적어를 오롯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사의 이형식 동사가 종류가 여긴 좀 잘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become형 동사라고 쓰여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되다 라고 해석되는 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어떻게 범주를 짓기도 하냐면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되다라고 해석되는 되다류의 동사들이 해당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은, 아이고 시선이 되게 안 좋다, 얘네들이에요. 요 정도 하고 turn 정도까지 자주 사용되는 표현. become, grow, get, go, turn. 그래서 run in a fall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상태가 되어버리다, 주로 안 좋은 의미가 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become, grow, get, go, turn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항시 의미 차이 없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이 형식의 경우에는. 그리고 예문 하나 보면 he became a composer, 얘가 작곡가가 되었다. he went mad, 얘가 빡이 쳤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 mad를 이걸 미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mad는요, 화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upset에 가깝게. 그리고요, become이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뭐뭐에 어울린다 뜻으로 쓰이는데, 이 정도는 가로칩시다.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remain형 동사, 얘는 become형 동사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상태 변화에 관련된 동사라고 했잖아요. 얘하고 조금 같이 엮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는 상태 유지에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remain형 동사는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고, remain, keep, lie, hold, continue. continue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hold는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lie가 여기서 이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속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 정도 추가해 놓읍시다. stay요. 그래서 remain,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은 remain, keep, hold, stay 이렇게요. 근데 hold는 3형식 동사랑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짝 빼버립시다. 물론 keep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remain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이 형식으로 보는데, 있다의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있다, stay도 마찬가지고, remain과 stay는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형식으로도 쓰이더라. 그래서 예문 좀 봅시다. He remained silent. 그는 닥친 상태를 유지했다. 아래 he remained poor all his life. 얘는 자신의 인생 동안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갔다 정도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 중에 중요한 애들 한 가지 지각동사죠. 그래서 지각동사, 감각동사를 뺍시다. 헷갈리니까. 감각동사는 주로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칭하는 이름이니까 지각동사의 경우 뒤에 형용사를 주격 부호로 동반한다 라는 이야기 많이 아시죠? 그래서 feel, smell, sound, taste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식 문장이 된다 이고, 얘네들의 경우는 형용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like 플러스 명사 혹은 명사 절이나 구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feel like 명사 아니면 feel like 명사 절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형식 동사하고 오형식 동사 감각 동사하고의 차이는 해석 방법의 차이죠. feel 같은 경우가 얘는 뭐뭐처럼 느껴지다, 뭐뭐인 것 같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feel이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느끼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의 차이인 거다. smell 같은 경우도 뭐뭐뭐뭐 한 냄새가 나는 거하고 내가 냄새를 맡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냄새를 맡다라고 해석하는 smell은 타동사가 되는 거고 냄새가 나다라고 해석을 하는 smell 얘는 이형식 자동사가 되는 거다. 테이스트도 마찬가지. 맛이 뭐뭐하게 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형식이고 맛보다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3형식 혹은 5형식. 그리고 뭐 대표적인 거 하나 빠졌네요. look 써놓읍시다. 왜 없는지 모르겠네. look 머시기.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애들 판단동사, 판명동사 얘네들은 좀 별표치고 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판단동사는 뭐뭐처럼 보이다 혹은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seem, appear 대표적인 애들이고 의미상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의미상 look하고 되게 비슷해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의 형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seem이나 appear 뒤에는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like 명사가 오기도 하고 as if 절이 오기도 해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그래서 seem as if 절. 그럼 요 절이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얘네들은 준동사의 경우에는 seem하고 appear은 뭐를 주격부호로 취한 애들, 투부정사를 부호로 취한 애들인데 투부정사가 to be의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 이게 왜 이러니? to be의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는 to be 명사, to be 형용사. 예를 들어서 he seems to be kind라거나 he seems to be 뭐라고 할까요? 얘를 명사로 읽어봅시다. A rich man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다. man 합시다. 심이니까 걸 합시다. 걔는 남자인데 기집애 같아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때요. seem to be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에 to be 형용사에서 요 to be는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근데 얘는 생략을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생략을 하기도 하고 생략을 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게 쓰면 되잖아. 우린 to be를 항상 써주면 됩니다. seem to be 명사건 seem to be 형용사건 to be를 쓰면 안 틀려요. 근데 to be 명사는 틀렸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빵으로 혹시 쓸 일이 생긴다면 to be의 명사를 항상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판단동사, 판명동사라고 부리는 애들 중에 판단동사 본 거고 판명동사는 뭐 판명이 나다 라고도 해석하고 무엇인 것으로 드러나다. 것으로 드러나다. 것이 드러나다가 자연스러울까요? 인 것이 드러나다. 이미 드러나다가 자연스러운가? 이미 드러나다. 내지는 밝혀지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인 것으로 밝혀지다. 이미 드러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애들 prove하고 turnout.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 얘랑 똑같아요. to be 명사 형용사인데 to be 명사에서는 to be를 일반적으로 써주는 게 나을 거고 형용사의 경우는 to be를 주로 생략할 거다. 그래서 여기 appear 이형식 동사고 sensible 형용사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to be가 생략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 the wound proved fatal. 그럼 그 상처는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뭐 상처를 입고 뒤졌나 보죠. 그리고 넘어갑시다. 유사 보어인데요. 얘는 가만히 동사들을 살펴보잖아요. 여기에 동사들은 일형식 동사들이에요. 일형식 동사 혹은 동사 구들인데 어떻게 봐도 괜찮은 거냐면 일형식 문장 뒤에 여기를 다 그냥 부사구로 봐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래도 써있죠? 완전 자동사, 즉 일형식 동사인데 다음에 보어가 오면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써놨는데 모두 이형식 문장이 됨. 마치 이형식처럼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실 법한 예문을 한번 볼까요? 얘 괜찮겠다. 요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면요. The old man sat surrounded by the children. 이 노인이요 앉아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보는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냐면 일형식 동사에 요 surrounded by를 이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as he was surrounded 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변한 거다라고 보면 일형식 문장 플러스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오른쪽에다가 뭐 비슷한 문장을 한번 써보면 그냥 짧게 씁시다. He sat smiling 이런 문장이 있다 쳐볼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본다면 일형식 동사 플러스 분사구문으로 본 건데 이번엔 어떻게 봐볼 거냐면 그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앉아 있었다는 건 어쨌거나 그냥 있었어. 어찌 보면 존재의 의미에 가깝잖아요. 그가 있다. 어떤 상태로? 웃으면서 있었다. 요 뒤에 smiling이 오는지 crying이 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 쓰여 있는 분사인데 뭐 분사든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형용사든 이 일형식 동사 뒤에 있는 놈이 마치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주격 보어랑 되게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있겠다? 얘를 이형식 동사로 보고 이걸 주격 보어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유사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사 보어를 가지는 문장, 이형식 문장.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 왼쪽 파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 유사 보어라고 보는 걸 보는 게 조금 알아두는 게 수월한 경우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 위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요. 그럼 he died a beggar. 그는 죽었어. 거지. 어쩌라는 거죠? 근데 대충 눈치코치를 알아먹지 않아요? 그는 거지인 상태로 죽어버렸다. 평생 그지로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형식 동사 뒤에 명사가 딸랑 있네? 뭐지? 문장 구조가 이상한데?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얘가
이 명사 덩어리가 뭐인 거야? 아, 얘가 유사 보어인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he하고 maker하고 일치 이퀄 관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는 죽었는데 어떤 상태로 죽었어? 거지인 상태로 죽었어. 이렇게요. 그가 죽을 때는 거지였어 라고요. 그래서 유사 보어라는 건 형용사 보어이거나 이렇게 분사, 형용사류가 뒤에 따라올 때는 분사구문처럼 처리를 해버리시면 되고, 명사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에 주어랑 이퀄 관계를 갖는 보어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구나 라고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어의 형식,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보어가 올 수 있는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외에도 부사나 구, 절이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부사, 구, 절에서 부사는 처음 들어봤잖아.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앞서 얘기한 유사보어까지 포함한 거예요. 유사보어는 얘는 뭐야? 이렇게 얘를 장소를 의미하는 혹은 상태를 의미하는 부사, 구로 볼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유사보어의 경우까지 포함시킨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거 얘 때문에 이걸 유사보어까지 포함해서 부사가 보어라고 본 건데요. 저는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거 일형식 동사랑 부사로 볼 거예요. 그는 있다, 멀리.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개념을 막 끼워 넣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동사인데요. 삼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타동사인데, 삼형식은 어떻게 보면 설명할 게 제일 없는 파트이기도 하고, 공부할 게 제일 많은 파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읽어주면 끝이야. 외우세요. 근데 어쩌라고? 그냥 얘는 타동사야, 태생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할 게 조금 많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 동족 목적어 앞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별거 없어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동족 목적어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저는 이걸 일형식에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he, neither, maker 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동사 중에서 동사랑 같은 뜻을 갖는 목적어, 명사를 뒤에 취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타동사로 본다예요. 그러니까 live는 전형적인 일형식 동사였죠. 살다, 살다 죽다. 근데 그는 살았어요. 근데 명사 덩어리가 하나가 있네. 뭐를 살았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얘하고 사실 의미가 같죠. 동어 반복에 가까운 목적어를 취할 때 이 목적어를 동족 목적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dream, 원래 꿈꾸다죠. 자동사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뒤에 목적어로 dream이 한 번 더 있어요. I dream the dream. 이런 병신 같은 문장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꿈을 꿨어요. I dream the dream. 근데 그렇게 바보 같은 문장은 사실 없을 거고 앞에 dream을 소식하는 뭔가가 있겠죠. strange dream. 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이제 자동사가 타동사로 병신은 아니죠. 변신하는 케이스. He died a hero's death. 그는 죽었다. 이런 식 문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은 거예요? 영웅적인 죽음을 죽은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동족 목적어이더라. 그 다음에 최상급 뒤에는 동족 목적어를 생략하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 He is breathing his last. 그는 숨 쉬고 있어요. 마지막 숨을인데 어차피 마지막 뒤에 숨이 있다는 걸 알 거잖아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합니다. He smiled her brightest. 그녀는 웃었는데 가장 최대한 밝게 웃은 거예요. brightest smile, 의미상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쪽은 넘어갑시다. 쭉.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애들이 나올 텐데 책이 살짝 바뀌었나? 이런 책이 묘하게 바뀌었나? 안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요 단원 삼형식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환유 목적어, 상호 목적어 몰라도 괜찮아요. 쭉 넘어가서 여기 13페이지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 정도는 외워둡시다. 그래서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여기서 부정사는 당연히 투부정사겠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얘네들은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 아프다.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바램, 기대, 희망, 의도, 계획 등을 주로 의미한다. 얘를 우리 뭐라고도 붙였을까요? 우리 얘네들 뭐라고도 부르죠? 어떤 동사들? 미래 지향적 동사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의미 차이는, 투부정사는 보통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일회성을 가진다. 그리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성을 띠며 반복성을 가진다.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걸 보통 동명사로 표현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 벌어질 것 같은 일을 투부정사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이렇게 뭉뚱그리시면 됩니다. wish, hope, decide, care, choose, determine, pretend, refuse 말고도 plan, choice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romise 같은 경우도 나는 약속한다. 어제 공부 열심히 하기로.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나는 친구랑 뭐 할까요? 친구랑 어제 밥 먹기로 선택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어차피 목적으로 따라오는 내용들이 미래지향적, 즉 미래의 일들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공통점 없어요. 외우세요. 네, 그냥 외우시면 되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거잖아요. enjoy, mind, give up, stop, finish, avoid 이런 애들이요. 그죠? 뭐 admit까지 외우셨을라나? 그래서 여기 마침 굵은 글씨로 표시가 돼 있네요. 문제로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practice ing, resist ing, 그리고 뭐 postpone도 중학교 때 많이 외우지 않나요? 미루다의 의미로 put off나 post off, postpone 이런 애들 중학교 때 많이 외웠을 거니까 그럼 몇 개 추가 안 되네. 아주 많이 쓰이고 중요한 애들 consider, suggest, consider ing, suggest ing. 그리고 얘하고 얘는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놓읍시다. 의미는 원래 보통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할 때는요 주로 의미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refuse 같은 경우는 refuse 투부정사를 취하는 애고, deny는 얘도 거부하다인데 얘는 ing예요. 그래서 refuse 투부정사, deny ing. 얘네 둘은 꼭 분리해서 잘 기억을 해 놓읍시다. 그리고 escape 같은 경우는요 피하다, 도망치다죠. 사실 이런 애들은 의미로 묶으시면 돼요. 뭐랑 의미가 비슷해요? avoid랑 의미가 비슷하지 않아요? 도망치다는 회피하다와. 그러니까 최대한 외울 거리를 줄여보자고. escape은 의미가 avoid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얘도 ing겠구나. 그러면 외워야 될 거는 admit 정도 되겠다. admit, consider, suggest, practice, resist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여기 노란색 형광펜 쳐놓은 부분들은 꼭 외워주시고, risk, miss는 알면 좋고. 그래서 요까지 하면 3형식이고 이제 4형식이네요. 잠깐만요. 요거 이거 뭐라고 처리해야 되더라? 작년에 저랑 요거를 했던 분들은 아마 이 프린터를 받았을 건데, 저기 받아봤자 맨날 까먹잖아요. 없지 어차피 동사 프린트. 그죠? 그러니까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야 열려라. 파일 인쇄 한 20개 뽑아놓을까? 됐다. 20개.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딱 요런 용도로 들여서 보시기 좋게 하려고
나름 이제 책을 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1단원 만드는데 한 반년 걸린 것 같고 그대로 때려쳤어요. 그래서 동사하고 분사하고 대명사 파트 때려친 것 같은데 나름 조금 가독성 좋게 잘 읽기 좋게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프린트니까 아마 보실만은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우스 본 적 있냐? 있다. 녹화 영역이 갑자기 잘렸다. 어우. 그래서 얘를 좀 드려볼게요. 왜 안 나오지? 내 목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들려서 신기하지? 근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는겨? 응? 인쇄가 어디로 간겨? 이제 나중에 생통맞기 어디선가 한 20장 나온다 또. 이상한데. 아니 627호는 6충 프린터거든? 와이파이도 6충이 연결 잘 돼 있고. 희한하네. 지금 저기 한번 갔다 와봐. 나오고 있는지. 또 찍으면 안 되니까. 희한하네. 인터넷 연결도 멀쩡하게 돼 있는데. 아, 나오고 있어? 하나 나오고 말았어요. 하나 나오고 말았어? 네. 뭐지? 왜지? 다 똑같은 거예요? 잠깐만. 나온 거 같고. 잠깐만. 한쪽 나왔다고? 한 페이지만 나왔어? 아, 좋은 이면지였다. 좋은 이면지를 획득했다. 이게 미친놈이 왜 한쪽만 나와? 어머나? 문서 전체인데? 이상한 일이구만. 아침부터 와가지고 다 나가 떨어졌구만 이제. 요 앞에 계속 수업이었냐? 앞에 바로 직전 타임 빼고는? 근데 계속 다니다 보면 5시부터 11시 반까지 수업 차이날도 생겨요. 고2쯤 되고 이과 학생들은 11시 반까지 풀 수업인 날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나 시험 기간에는. 미리 고통스럽죠. 생각만 해도. 한 4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 계속 수업이에요. 답시간 빼고. 다음 시간에 줄 걸 그랬나? 텀이 생기니까 다 자버리는데. 아니 갔다 오지 말고 다음 시간에 주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번 시간 끝날 때쯤 드릴게요. 차라리 지금 다 나와 있을 거니까 그때쯤 되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요걸로 수업을 진행하면 숙제가 없네. 그죠? 그래서 숙제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제를 안 주면 책을 안 볼 거잖아. 안 볼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 내 속아본다, 일단 한번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갔다가 어디서 다 나왔을 것 같으니까 갖다 드릴게요.
아니, 응원하면 춤추래요. 아니, 자꾸 응원하면 춤추라고. 저번에 혜민이하고 누가 꼈어? 풀어놓고 소리를 안 써. 시설? 연애가 소문도 있어. 엄마가 제일 높다는 쪽에 하나씩. 하나가 모자란데. 바꿔야 돼. 일어나라, 좀비야. 좀비들아, 일어나라. 강령술사 시체 일으키기. 오, 일어난다. 오. 얘는 보시면 챕터 1이라고 써있잖아요. 문장의 구조와 동사. 네, 원래는 책을 만들려고 하던 거라서 없어요. 챕터 1에서 끝났어요. 챕터 2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 그래도 가독성이 우리 교재보단 얘가 낫잖아요. 그죠? 아마도.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거 정도는 외우세요 하고 제가 형광펜을 쳐드리고 있는데 제가 프린트로 드린 거기에 있는 동사들은요 그냥 다 외우세요. 진짜 저는 주로 학생들한테 뭘 많이 외우라고 하는 걸 나도 외우는 게 정말 싫어서 외우라고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나도 싫으니까. 그런데 요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될 법한 애들만 최대한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리고 추린 거니까 오늘 우리 한 단원 정도 잠깐 보면 넘어가. 나름 되게 화려하게 만들었었는데 페이지를 흑백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구조 보시라고 그려놓은 거고 이런 거는 아실 거고 아까 우리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다 봤던 얘기예요. 대열 비동사 구문이라거나 뭐 얘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읽어보세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읽어만 보시고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일형식 동사의 종류 아까 우리 다 적었던 애들 일단 여긴 다 써놨고요. 이형식 동사의 경우에도 이제 주격 보어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해 놓은 거고 이형식 동사의 종류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 정도는 좀 기억해 버립시다 하고 컴은 뭐 안 써도 되는데 괜히 써놨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 겹쳐요. 우리 교재 오늘 한 거하고 많이 겹치는데 얘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좀 가독성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메인 교재가 조금 외워 놓으시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형식 파트 우리 교재에는 이게 5형식 파트인가 4형식 파트인가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얘네들을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7페이지에 있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특히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 파트는요,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학교 내신 시험에 특히 고1 정도 때 진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그리고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는 뭐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일단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교재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가해 놨습니다. 갖고 요 부분들도, 그래서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구문 분석이든 아니면 문법 문제 풀이든 되게 중요한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요 파트 7쪽하고 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요번 주간 테스트에 문제를 좀 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를 5개 이상 쓰세요. 뭐 이렇게 되거나, 혹은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를 몇 개냐? 7개니까 뭐 한 4개 이상 쓰세요. 라고 쓰거나,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4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달리 말하면 4형식으로 쓰면 안 되는 동사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야, 그거 설명 좀 해봐 라고 말할 때 explain it, explain, 그거 뭐랄까요? the context, 거꾸로 써야지 멍청아. explain me the context. 이러면 틀린 문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보기에 그럴싸해요. 나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봐라. 그죠? 얼핏 보면 안 틀려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틀린 문장인데 요런 식으로 틀린 거를 골라내봐라 하는 게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4형식으로 쓸 수 없고 반드시 3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동사들. 그리고 얘하고 비슷한 동사가 다음 페이지쯤에 나올 건데 얘는 거꾸로예요. 항상 4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동사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사 파트 정리하고 있는 시기니까 이때 좀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시간에 이거 프린트 오늘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챙겨 오세요. 다음 시간에 얘 3형식, 4형식 하고 5형식 부분에서 외울 거 많은 부분들은 얘 가지고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에 있는 내용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밥 시간도 슬슬 되니까 여러분들 밥이 없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 프린트 까먹지 말고 가져오시고 문제를 봐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숙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복습을 좀 하세요. 숙제가 없어야 복습을 한다며. 일단 고생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첫날인데 애썼네. 수고하셨어요. 클래스 카드는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어차피 이번 주 일과가 오늘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여기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공지 나갈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우와, 에이구, 진짜. 어이쿠.